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어 볼 책은요. 바로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아, 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네, 1960년에 나와서 뭐랄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퓰리처상까지 받았잖아요. 맞아요. 영국 사서들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위로 꼽기도 했었고요. 현대 미국 문학의 고전이죠, 정말. 그렇죠. 이 책 배경이 1930년대 미국 남부잖아요. 대공황 시기. 네, 엘라베마주의 가상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어린 소녀, 스카웃의 시선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수한 시선 때문에 더 깊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정의, 편견, 그리고 용기 같은 좀 묵직한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작가 하퍼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분도 실제 엘라베마 먼로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릴 때 친구가 그 유명한 트루먼 카포티, 티파니에서 아침을 쓴 작가요. 아, 맞아요. 소설 속 딜 캐릭터가 카포티를 모델로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네, 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하퍼리의 아버지가 실제로 변호사였고, 소설 속 에티커스처럼 흑인 관련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그럼 소설에 자전적인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게 리얼리티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리가 원래 뉴욕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 친구들이 생활비를 모아줘서 1년 동안 정말 글쓰기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일화도 유명하고요. 아,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처음엔 제목도 에티커스였다면서요? 맞아요. 그만큼 아버지 영향이 컸던 거죠. 출판사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성공을 기대하진 않았다고 하던데. 근데 결과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죠? 네.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930년대 미국 남부, 네.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소위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서 공공시설 같은 데서 흑백 분리하는 게 여전했거든요. 아, 법으로 차별이 존재했던 거군요. 네, 인종차별이 아주 뿌리 깊었죠. 게다가 대공황 때문에 경제도 어려우니까 백인하고 흑인 사이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책은 1960년에 나왔잖아요. 그때가 또 미국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아니었나요? 로자 파크스 사건이라던가? 정확해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같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던 때라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우러지면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봐야죠. 실제 사건들 영향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뭐 스코치보로 사건이나 에메트 치윌 사건 같이 정말 끔찍했던 인종차별 사건들이 소설 속 톰 로빈슨 재판 이야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톰 로빈슨 재판이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이죠. 네,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불의, 또 깊게 박힌 편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에티커스가 법정 변론 중에 이런 편견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인상 깊죠. 영어 원문으로 잠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You gentlemen would go along with them on the assumption, the evil assumption, that all Negroes lie, that all Negroes are basically immoral beings, that all Negro men are not to be trusted around our women. 아, 그 내용이 배심원들이 모든 흑인은 거짓말쟁이고 기본적으로 부도덕하고 우리 여자들 근처에 두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주인공은 역시 어린 소녀 스카웃이고 오빠 잼, 그리고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 이 세 사람이 중심이죠. 네, 에티커스는 정말 도덕적인 영웅 같은 인물이에요. 정의로운 변호사의 표본이랄까? 맞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그 미스테리한 이웃 부 레들리. 그렇죠. 처음엔 아이들이 막 부 레들리를 두려워하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괴물처럼 생각하고. 네. 그러다가 에티커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게 흘러가죠. 증거는 명백히 톰의 무죄를 가리키는데도 배심원단은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아, 그리고 톰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톰을 고소했던 백인 남성 밥 유월이 앙심을 품고 에티커스 아이들, 그러니까 스카웃이랑 잼을 공격하잖아요, 밤길에. 맞아요. 그때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바로 그때 부 레들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구해주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 제목 앵무새 죽이기의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앵무새, 그게 어떤 의미죠?
소설 속에서 앵무새 모킹버드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노래로 즐거움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무고함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톰 로빈슨이나 부 레들리가 바로 이 앵무새 같은 존재들이네요. 이죠. 에티커스가 아이들한테 총 쏘는 법 가르쳐주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란다. 네, 기억나요. 이웃인 모디 아줌마도 거들죠. 앵무새들은 우리를 위해 노래 불러줄 뿐이라고. 이게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서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에티커스의 모습이 정말 그렇죠. 그리고 듀보스 할머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혼자서 고통스럽게 싸우는 모습도 진정한 용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죠. 에티커스가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Real courage is when you know you're licked before you begin, but you begin anyway and you see it through no matter what.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졌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진짜 용기다. 와, 멋진 말이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공감이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에티커스가 스카우트한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영어로는 You never really understand a person until you consider things from his point of view, until you climb into his skin and walk around in it.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물론 이 소설에도 비판적인 시각은 존재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흑인 인물들이 좀 수동적으로 그려졌다거나 어떤 백인 구원자 서사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아,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군요. 시대적 한결할까요? 네, 그런 면도 분명 있죠.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앵무새 죽이기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불이나 편견 같은 문제들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념을 지키는 용기, 또 타인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온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소설 속 톰 로빈슨 재판 같은 그런 큰 사건 말고요. 그 메이컨 마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드러내는 그런 사소한 편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혹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에티커스가 말했던 그 질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용기? 이게 오늘날 당신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